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MKTV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2011년도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방송사로 선정됐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MKTV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2011년도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방송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해외 한국어 방송 자체 제작 지원 방송사 선정 작업을 펼친 것은 해외 한국어 방송사가 기획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해외 한국어 방송사의 자체 제작을 활성화하고 재외 동포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정 작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해외 한국어 방송사들로부터 제작 기획서를 전달받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엄정한 심사 끝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MKTV는 한국의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아 한인사회의 꿈과 희망을 말한다 KNN24시라는 제목으로 총 4부에 걸쳐 미준의 한인 뉴스 전문 방송의 필요성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MKTV는 이번 특별방송 제작물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인 뉴스 전문 방송국인 KNN이 어떻게 발로 뛰고 노력해왔는지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솔직하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총 4부로 구성될 이번 제작물은 제1부 미주 이민 100년사와 한인방송국, 제2부 미주 한인사회의 CNN, 제3부 그들에게 듣는다 한인사회 또 하나의 가족 뉴스 전문 채널, 그리고 제4부 또 다른 100년 그 중심에 서다 순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작된 MKTV의 특별 제작물은 올 10월까지 제작을 마쳐 올해 안에 뉴욕과 한국에서 동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MKTV는 이미 지난 2008년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움직이는 한인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동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38 선거구에 포함됐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38 선거구에 포함돼 있었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가 팰리세이드 파크와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이 있는 제37 선거구로 통합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한인 유권자 센터와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 FGS 한인 동포회관 등이 지난 16일 패세이시청에서 열린 뉴저지 선거구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구 재조정을 계기로 한인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37 선거구에서 한인 주의원을 배출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는 37 선거구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다 더 많은 한인 유권자 확보가 한인 정치인 배출의 가장 관건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또한 그 지역의 취업 주민들 전체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하고 또한 지역의 정치 각 당에서부터 어떤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37 지역구에 충분히 다음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제이슨 김 펠팍 시의원과 최준희 전 에디슨 시장, 존방 교육위원 등이 가장 유력한 출마 가능성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이제 그 캔디데이트를 뽑아주잖아요, 되게. 네. 카운티에서 미는 후보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 후보 안에 이제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이 안만 나와서 해도 자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공천인을 받게 되면은 공천표에다가 그다음 한인표를 합치면은 100% 당선이죠. I just wanted to extend my appreciation for the new redistricting commission who has established a high Asian influence district in Bergen County, the 37th legislative district. This i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elect, when the next vacancy arises, to elect a new Korean American state legislator.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팰리세이드 파크 지역이 제37 선거구로 통합되면서 앞으로 한인 사회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지게 나타날 경우 한인 사회 이정우 아웃리치 재단 주최 제1회 아시안 아메리칸 건강 박람회가 9일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우 아웃리치 재단이 중심이 되어 9일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뉴욕 시민들을 위한
제1회 아시안 아메리칸 건강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 의료, 건강 전문 업체들과 뉴욕 경찰국, 소방국, 노인국과 적십자 등이 참여해 주민들의 건강검진 및 의료 정보들을 제공하는 건강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정호 아웃리치 재단은 전 럭비 선수인 이정호 씨가 자신과 같은 척추 손상 환자들과 구애 환자들을 위해 설립된 봉사의료 서비스 단체입니다. 글루코즈, blood pressure, 또 acupuncture도 했고요. 또 lung capacity도 했고 또 prostate cancer도 다 체크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을 갖다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건강박람회에서 많은 혜택을 갖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아메리칸 건강박람회는 많은 한인 의사 및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혈당 검사 및 혈압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및 안전수칙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건강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의료봉사활동 행사에는 피터구 시의원과 그레이스 맥 뉴욕주 하원 의원이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정호 아웃리치 재단은 앞으로 봉사활동 및 교육 건강박람회와 각종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국 암협회가 오늘 16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온가족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암협회 아시안 지부가 오늘 16일 퀸즈 클로싱 빌딩 아시안 지부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온가족 건강검진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예방 및 정기검진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에 40여 개의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참석해서 모든 연령층 그리고 신분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오시면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40여 개의 커뮤니티 의료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해 각 분야 전문의의 무료 상담 및 건강검진, 이민 서비스 자녀 양육에 관한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Very pleased to be invited by the American Cancer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health fair on April 16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n the community knows about the service that we provide. 건강검진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며 유방암 검사 및 B형 감염 검사는 미리 예약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검사는 40세 이상의 퀸즈 거주자여야 하며 1년 내 유방암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 동부지역 해병대 전우회가 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신구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유진남 씨가 제17대 신임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황영상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62주년 해병대 창설 기념식 및 미 동부지역 해병대 전우회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와 재미해병대 전우회 동부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해병 전우회 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친 16대 김종학 회장과 재미해병대 전우회 동부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낸 조광래 회장이 17대 유진남 회장에게 미동부지역 해병대 전우회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2대 김충근 회장과 박희열 고문이 연합회기와 전우회기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해병대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앞으로 전 회장님들이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17대 해병대 전우회장에 취임한 유진남 회장은 항상 낮은 자세와 포용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많은 협조를 바랬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현 하용화 뉴욕 한인회장과 박희열 고문 등의 축사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종학 전임 회장과 유진남 신임 회장의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해병대가 재창으로 식을 마무리하며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원전의 방사선 유출이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의 한 관리는 방사선 유출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그 유출량이 결국에는 체르노빌 수준에 이르거나 이를 능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공기 중으로 새어나간 방사성 물질 대부분은 지난달 15일 폭발로 손상된 제2호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국제평가 척도상 최악인 7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와 같은 평가 등급입니다. 보안원은 그러나 현재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량은 당시 체르노빌 사고의 1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오후 2시 7분께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와 이바라키현, 기타 이바라키시 등에서 진도 6 이상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200km가량 떨어진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인력을 즉시 대피시켰으나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력이 공급이나 냉각수를 주입하는 펌프에도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도쿄전력은 덧붙였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해 미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지난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1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소 우려한다는 응답도 26%에 달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모든 계층과 가구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응답자의 61%가 휘발유 가격이라고 밝혔으며 음식과 주거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72%가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해 민주당 지지자보다 훨씬 앞섰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도 68%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기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발권일 기준 오는 5월 1일부터 한국 출발 미주노선의 유리 할증료를 편도 45달러씩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왕복 190달러인 유리 할증료는 280달러로 90달러가 오릅니다. 그러나 양사 모두 미국 출발 한국 노선의 유리 할증료 인상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달 이미 편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5달러, 아시아나항공은 10달러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미국발 한국행 항공편의 유리 할증료는 양사 모두 왕복 190달러입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 우유와 식수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인 요드 131이 검출됐다고 미 환경보호청의 발표를 인용해 포브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주의 식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 요드 131에 대해 EPA가 정한 음용 수질 기준 농도의 허용 한계를 나타내는 최고 오염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아칸소주 리틀록 지역의 우유는 거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EPA는 그러나 MCL은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요드 131은 단기적이고 조만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우유를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포브스지는 전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자국망했습니다. 11일 포춘에 따르면 이 잡지는 2011년이 불과 석 달에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으로 인한 석유 가격의 급등, 하이브리드 전기차 개발 경쟁과 소형차 수요 증무로 이미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승자와 그렇지 못한 패자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현대의 신형 아반떼가 최근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에 의해 소형차 가운데 최고의 차로 평가받은 점을 비롯해 현대 기아의 개별 차종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고 이 잡지는 소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내 원전호 중 5개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진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진대 지역에 위치한 원전호는 캘리포니아주 산 오노프레와 다이아블로 캐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멕시코만 인근의 사우스 텍사스 프로젝트,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워터포드 스팀 발전소,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론스윅 스팀 발전소 등 5개라고 USA 투데이지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리정보 전문업체 분석에 의한 것으로 이 회사의 온라인 지도는
일반인들이 주소를 입력해 지진 위험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미 지질조사국의 지진 관련 정보와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지진 기록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모든 원전의 지진 위험 피해 가능성을 평가토록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구름이 많이 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62도, 섭씨 영상 17도입니다. 오늘 하루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 휘발유값이 마침내 갤런당 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휘발유값은 3.999달러로 사실상 4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달러 정도가 오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의 예산 삭감 여파로 한인 청소년 프로그램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1-2012 회계연도 관련 예산이 2천만 달러나 깎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으로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한인 단체들은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포트리 상공회의소 글로리아 오 회장이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립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잉글우드 클립스에서 한인이 시의원직에 도전하기는 오 후보가 처음입니다.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잉글우드 클립스에는 한인이 20에서 25%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오는 6월 15일로 종료될 예정인 뉴욕주 렌트 안정법의 시한을 연장하는 동시에 렌트 인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11일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퀸스 플러싱 하인 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 빌리지 빌딩이 결국 4달 초 경매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경매는 최근 코리아 빌리지 채권을 인수한 중국계 부동산 투자개발사가 실시하는 것으로 자칫 빌딩이 중국계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가을 입학할 합격자 통보를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는 미 대학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합격 대기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입학 지원자가 몰리면서 사상 최저의 합격률로 최고의 입학 경쟁을 치른 미 대학가에는 올해 합격 대기자 명단도 함께 늘어나면서 예년보다 추가 입학 경쟁률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가 이달 30일 차기 회장을 선출합니다. 11일 펠팍 보로홀에서 임시총회를 연 펠팍 상공회의소는 신임 회장 선출 일정을 공고하고 펠팍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22일 오후 5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가 6월 7일 실시되는 2011 뉴저지 예비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들을 확정했습니다. 10일 파라모스 소재 유니언 빌딩에서 올해 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후보를 선출한 위원회는 한인 밀집 지역인 37선거구 주 상원의원 후보로 로레타 와인버그, 주 하원 후보로는 고든 존슨, 발러리 허틀 등 3명의 현역 의원을 결정해 이들의 재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오는 15일 뉴저지 한인 미용협회가 파인플라자에서 최신 헤어스타일인 업스타일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송부자 강사가 진행하는 이날 세미나에는 미용에 관심이 있는 어떤 분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조기 등록을 4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 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며 연장반도 있습니다. 회비는 480불입니다. KCS 공공보건센터에서 오는 15일 금연 캠페인 담배꽁초 퇴치의 날이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미디어와 정치인들도 같이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의미가 담긴 메시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KCS에서 서티피케이트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한식재단이 맨하튼 한복판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해 한식을 알립니다. Korean Mobile Kitchen in NYC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월 18일부터 5월 20일 10여 곳의 맨하튼 곳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한식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불고기, 잡채, 순두부, 비빔밥, 전, 김치볶음밥 등 8가지 메뉴를 무료로 나눠주며 한식의 특징과 장점을 홍보합니다.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해온 Youth and Family Focus 이상숙 전도사를 비롯해 뉴욕 가정상담소, 퀸즈 한인회,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8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가칭 한인 마약 남용 퇴치 연맹을 출범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한인 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7일 6시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강당에서 청소년 마약 남용과 관련된 각종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8일 저녁 플러싱에 있는 청소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2세 학생들의 정체성 확인 및 미래 진로 선택에 관한 고민을 주제로 열린 이날 민병갑 교수의 사회로 진행돼 한인 2세 학생들이 자신들의 한인 정체성에 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숨 쉬러 나가다입니다. 1938년에 이미 2차 대전과 20세기 말 풍경을 정확히 예견한 거장 조지 오웰의 숨은 걸작입니다. 이 책은 매사에 돈 걱정뿐인 아내와 쟁쟁거리는 아이들, 압박해오는 파시즘과 전쟁을 예감하게 하는 폭격기, 굉음을 피해 20년 전 떠나온 고향으로 가는 길을 서두르는 한둥보 보험 영업사원, 그의 바람은 가스요금과 주택할부금, 학비, 우유값, 라디오 소음에서 벗어난 평화와 정적입니다. 이는 한 중년 샐러리맨이 감행한 초라한 오디세이를 통해 속도와 체계적 계산과 경쟁이 불러일으키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소외를 생생히 그려낸 작품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